자, 이제 실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답사할 때 이제 제가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찾아야 될 부분들을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답사를 가시면은 체크될 게 일단은 주변 쉼터, 화장실, 매점. 가끔 가다 걷다 보면은 아니면 동네에 가다 보면은 당 떨어졌어요. 내지는 좀 목말라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점이든 쉼터든 숙소가 아니라 식당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찾아서 자료화 시키는 것도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 주변 관광지, 볼거리, 명소, 박물관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넣어야 되느냐? 입장료와 개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입장료가 무료인 것도 있지만 유료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비싸지도 않잖아요. 물론 비싸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세 군데 가면 이것도 단가를 무시를 못할 거고요. 전체 비용을 갖다 산정하고 내가 이거를 여행 상품으로 만든다는 거는 유료화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단가를 여행 금액을 책정하는 데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얼마나 받는지, 유료인지 무료인지 이런 것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마다 개방하는 시간이 있어요. 또는 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월요일이 정기 휴일이긴 하지만 가끔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개관하고 언제 쉬는 날인지 그래야 여행 프로그램 짰을 때 문제가 없겠죠. 또 숲길 같은 걸 갔을 경우에는 산림 형태 나물은 전 몰라요. 나물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의 다 대표적인 종류 나무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알면은 뭐 꽃이 피는 계절이 됐던 숲에서 쉴 수 있는 산림욕이든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또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주종을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방향 또는 표지판 운동에 우려가 없는지. 그 다음에 갈림길에 있을 때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든 아니면 표시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숲에서는 갈림길이 많지는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도심 속에서 여행할 때는 도심은 골목길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다 그걸 기억할 수도 있지만은 기억하기 솔직히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주변의 주요 포인트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놓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다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운송했을 때 안전하게 데려다닐 수가 있겠죠. 내가 거기서 길을 헤매봐야 이거 참 깝깝하죠. 그러지 않으려면 잘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중간 비상시 벗어날 수 있는 지역, 또 대중교통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간혹 걷다가 또는 이동 중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집에 사정이 생겨서 가야 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몸이 불편해 갑자기 속이 탈난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또 안내해서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귀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코스 잡아놓은 데서 중간에 대중교통이든 택시를 부를 수 있기 적당한 곳을 알면은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조금만 더 가서 빠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주면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잘 따라오거든요. 그게 여행 해설가들한테는 또 신뢰감으로써 그 자리를 잡게 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출발 장소와 도착지 장소에 대한 대중교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제일 확인하는 게 좋고요.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하철과 연결된 장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거길 중심 장소로 잡습니다. 왜? 버스는 그 정류장마다 이름이 비슷한 데도 많지만은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지하철만큼은 몇 호선에 어디역이다 그러면은 또 출구번호까지 정확하게 해주면은 거의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옵니다. 잘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지하철역과 연계된 걸로 안내를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답사 지역 외에 또 체크될 게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면은 터미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서울 지역이던 프로그램을 진행했잖아요. 가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계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안내 주려면은 어느 터미널에서 어떻게 버스 타고 오시고 이것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도 옛날 한강길이나 다른 데 지역할 때 대구에서 올라오신 자매도 만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도 알 필요가 있더라.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 맛집, 재래시장, 장터. 지방 같은 경우는 장터가 많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장터 구경하는 것을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에 장이 열리는지를 아는 것도 필요하고요. 서울이든 이런 도심 근처에서는 맛집, 뭐 유명한 집 이런 데를 또 섭외하거나 알아놓는 거. 가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보로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기타 지역, 관광지, 생태공원, 박물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숙소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고 알면은 다 필요한 거고요. 여행 상품을 만들고 기획할 때 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정보를 취합을 했어요. 답사도 하고서. 근데 이거를 내가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메모는 하겠죠. 한데 이거를 나름의 기록을 잘 해야만 나중에 이거를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몇 가지 샘플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기록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건 제가 태백산에 답사 갔을 때 둘레길 여행을 위해서 갔던 거였는데 답사 전에 이렇게 리포트를 썼습니다. 어떻게 어디 태백산이라는 데는 뭐 어떤 데고 어떤 코스를 가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좀 먼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일정도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사 일정인데 답사 일정이 잘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여행시 코스 일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짜보는 거야.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근데 실제 답사에서 요거를 이제 맞춰보면은 가감을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완벽한 일정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코스에 대한 것도 미리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사를 하고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이렇게 리포트를 만드는 거는 도심이 됐던 뭐 둘레길이 여행이 됐던 다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답사 전에는 주요 지점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정보를 알아놓으면은 도움도 됩니다. 그리고 답사 전에 이제 또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답사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 전에 답사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답사 사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건물이 됐던 어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이 이쁘진 않더라도 그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일단 좋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답사 전에 리포트 썼다면 답사 후에는 좀 더 양식을 갖춰놓고 쓰면 더 좋겠죠. 그러면 내가 갔다 왔던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양식을 가지고선 리포트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둘레길 예제로 보여드리는 건데 코스에 대한 거리, 그 다음에 지도, 난이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런 거 다 내용을 넣어놓고요. 두 번째 표시는 이 가는 길목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든가 아니면 찾기 어려운데 아니면 뭐가 주요 볼거리가 있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사진과 함께 설명을 같이 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거는 둘레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도심길의 코스를 걸었을 때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볼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넣어놓고 여기 찾아가는 방법이라든가 중간 헷갈릴 부분에 있으면 그 지점에 사진을 넣든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포인트에다가 사진을 넣고 거기다 키가 될 만한 중요한 말들을 넣어놓으면 다음에 내가 찾아가더라도 헤매지를 않고 온전한 기억 상태를 여기서 다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정리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자, 또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교통정보도 들어갈 거고요. 대중교통, 그 다음에 버스 노선, 내가 시작하는 지점, 아니면 중간 지점, 끝 지점에 어떤 교통편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정보를 다 수집할 때 것도 기록을 이렇게 남기는 게 좋습니다.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맛집 같은 경우에도 맛집도 단순하게 저기 맛집이야 라고 하면은 조금 아쉽죠? 근데 좀 전문가로서 보이게 하려면 그 집에는 어떤 메뉴가 맛있어 때는 단가는 이 정도인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아? 안 좋아? 이런 거. 또 아니면 여기 식당은 좋긴 한데 화장실이 별로야. 추천하기 좀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다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이 청결한지, 맛은 있는지, 주변에 뭐 주차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맛집만 돌아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을 찾아야 되고 답사를 할 때 이런 찾아야 되고 그다음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답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심플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답사하고 나서 내가 갔다 온 거 위주로만 이렇게 사진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보기는 쉽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하고 주요지 뭐가 있는지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나 나중에 이걸 여행 상품 프로그램을 카탈로그 같은 거 만들 때도 조금 더 유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좀 이제 디테일한 정보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코스 세분 정보든 코스 분야든 아까 내용보다 좀 더 축약해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이라도 정리했어도 나는 내가 갔다 온 그 답사지에 대해서도 많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코스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 지점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답사할 때 이런 것까지 체크하려면 상당히 답사를 신경 많이 쓰셔야겠죠. 그래서 답사라는 게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답사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모든 여행 상품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답사를 허투루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다 넣고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답사를 다 마친 거라 같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만들고 정리해 보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먼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코스를 주제로 하고 기획을 할지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답사를 가실 때는 답사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리하는 단계를 거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또 다른 스토리라든가 사진 찍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